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요즘 논란이 되는 핫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핫 이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서류상 이혼, 위장 이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약간은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쭈뼛쭈뼛하면서 이제 막 뭐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큰 이혼 사유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그러면 실은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서류상 이혼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죠. 서류상 이혼은 사실 저희가 도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정말로 이혼을 결심하실 때 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서류상 이혼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남편이 어느 날 결혼했는데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 서류상 이혼을 하자고 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저는 반대. 근데 예를 들어 세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 몇 억이 나왔는데 서류상 이혼하면 그 세금을 안 내도 된대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불법이니까 그래도 마음이 동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 역시 우리 김대리는 착해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이유로 서류상 이혼하는 건 안 되죠. 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금 문제가 있느냐? 자, 여기가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이제 부동산 세금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1가구 1주택, 그러니까 한 집에서 뭐 부부가 있다, 이제 가족이 있는데 한 집이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세금이 그렇게 그래도 이제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중과세 되지는 않죠. 근데 만약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 뭐 투자를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집을 또 샀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하나 샀고 뭐 서초구에 하나 샀다. 그 1가구 2주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더 많아지죠.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3주택 되면 더 많아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 1가구 2주택이면 중과세니까 그러면은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2가구. 그렇죠. 남편이 하나, 아내가 하나 갖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줄일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다. 서류상만. 부부 사이는 아직 좋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아끼려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청약을 받으려고. 이게 또 청약을 하게 되면은, 이혼하는 경우에 혜택이 있대요. 한부모 한가정이 되고, 한부모 가정이 돼가지고 또 혜택되는 그런 워낙 청약 제도가 이제 복잡하고 하니까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받으면 또 요즘에 로또 청약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혼하면 당첨될 수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당첨되면 그게 수억 원씩 오르거든요. 어떡할 거예요? 이혼만 하면 당첨될 수 있어. 뭐 이혼하고 그러면 그냥 남남으로 그냥 당첨되면 남남처럼 살자? 그냥 차라리 서류상 이혼하지 말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청약을 받으려고 또 이제 상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다 안 돼요. 그건 원칙적으로. 그렇게 이제 아파트 청약 때문에 서류상 이혼한다. 세금 때문에 서류상 이혼한다. 다 그거는 불법적인 거니까 가급적 안 하시길 바라고요. 자, 또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현행법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집이 돼 있어요. 그 집에 오래 살았는데 그게 이제 강남 서초구에 있어가지고 집값이 올랐어요. 서초구 집값이 얼마예요? 지금 20억 30억 한단 말이에요. 아파트 웬만한 거는.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 사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아내가 서운한 게 있어. 자, 뭐가 서운할까요? 모든 재산이 남편 앞으로 돼 있으면 아내가 어떤 점이 서운할까요? 뭔가 자신의 기여가 없다는 그렇죠.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태까지 정말 애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했는데 내가 뭔가 남편 면을 다 돼 있으면 내가 뭔가 좀 허무한 생각이 들겠죠. 내가 기여도가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남편한테 재산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 명의로 그 집이 2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내 앞으로 좀 해주세요. 아니면 집값이 30억짜리 집이면 그 2분의 1 집은 이전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이제 내가 좀 무심했구나. 남편들이 좀 무심한 남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아내에게 좀 절반 정도 줘야겠다. 그래서 30억짜리 집인데 2분의 1 지분을 증여했다. 아니면 집이 2채예요. 그래서 20억짜리 하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하나가 있는데 15억짜리를 아내 명의로 해줬겠다. 이전했다. 자, 이전하면 또 뭐가 들어요? 이전 비용 여러 가지 비용 다 드는데 특히 뭐가 드냐면 증여세가 나오는 거예요. 부부간에. 6억이 넘으면 여러분 증여세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을 준다. 그럼 증여세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아내가 이제 남편이 준다고 해서 고마워서 받으려고 하는데 세금이 엄청나게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자, 근데 반대로 남편하고 아내가 사이가 나빠가지고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40억짜리 이제 집이 있어요. 뭐 집이 두 채가 있다. 뭐 20억짜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받았어요. 20억짜리 집을 재산분할을 받았어요. 그 소유권 이전등기 받았어요. 재산분할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받잖아요. 자, 그때는 세금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혼하면서 받을 때는 세금이 거의 많이 안 나와요. 양도세가 없습니다. 증여세도 없습니다. 이혼할 때. 왜냐하면 이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은 아내가 기여도에 따라서 원래 받아야 될 몫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그게 헌재까지만 가고를 했거든. 증여세 부과되는 거 안 된다. 양도세 부과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지금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한테 절반 정도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나 양도세가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안 된다 그러죠. 부부가 사이가 좋아서 남편이 좋은 마음으로 아내한테 재산을 절반 주면은 증여세가 많이 나오고, 부부가 사이가 나빠가지고 아내가 이혼 소송해가지고 재산분할 받으면 세금이 적게 나오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순이 해놓고 모순이.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이 문제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관계자들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왜 꼭 이혼을 해야만 아내한테 재산을 주는 거를 왜 세금을 왜 적게 나오고, 이혼을 안 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한테 절반 정도 원래 기여도를 준다는데 왜 세금이 나오냔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부부평등법이라고 국회 입법청원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부부는 평등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불평등하다. 일반 명의로만 다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다 돼 있으면 아내가 그걸 받으려면 이혼 재판을 해야 된다. 근데 이혼 재판이 쉬워요? 어렵잖아요. 남편이 또 이혼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증거가 없으면 또 이혼이 기각이 돼요. 기각이 되면은 아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혼이 안 되면 유죄로 또 재산분할 하도 못 받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그리고 이혼 안 하고 별거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다른 이유로 남편이 아내한테 뭐 좋은 의도는 어찌됐건 반 정도 주려고 하면 왜 증여세를 부과하느냐.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이제 법을 바꿔야 된다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뭐 하여튼 국회의원이나 여러분 바쁘셔가지고 제 목소리를 잘 못 들으셨는지 하여튼 여러분께서 나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 이런 잘못된 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이혼법을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법이 바뀔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실 실생활에 관련된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혼해야만 문제가 되는 법이 아니고, 이혼을 안 하고 이게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을 유지하면서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줄 경우에, 재산을 줄 경우에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부과되나 이거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은 고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위장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아주 예전에 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좀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이 위장이혼을 하려고 아내가 이제 이혼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내가 비슷한 사람을 내세워서, 가짜로 내세워가지고 법원에서 가짜로 이제 이혼 선고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김대리 남편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가짜로 이혼했어요. 이 혼인관계 증거 떼어보니까 이혼이라 나왔어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배신감이 들겠죠.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들겠죠. 아니 이 인간이 어떻게 나 모르게 이혼할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혼된 거를. 뭐 사기죄, 위조죄 이런 거. 네, 근데 부부간의 사기죄는 안 돼요. 사기죄는 안 되고 위조죄는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법원에다가 이혼 혼인 취소 소송을 우리가 많이 얘기 들어봤죠. 이혼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나를 속였다, 아니면 서류를 위조했다. 이혼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해요. 저희가 예전에 그 억울한 분을 도와가지고 이혼 취소 소송까지 도와드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법적으로 한번 서류상 이혼이 되면 굉장히 어렵다. 자, 그리고 이 위장 이혼이 그 무서운 게 뭐냐면 가짜 이혼이 진짜 이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가 우리는 이제 우리 서로 세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류상만 이혼하는 거지만 우리 사랑하는 마음 바뀌지 말고 영원히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막상 서류상이 이혼이 되고, 근데 이제 위장 이혼 또 적발 피하려고 따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따로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로 이혼한 것 같다는. 본인도 모르게 이게 최면이 걸려요. 서류상 계속 띄워보면 이혼이니까 이 아내와 남편과 약속했던 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혼이 되고, 그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 같은 경우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남편 같은 다른 여자가 나타났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여자 남자한테. 나는 이혼했다. 이렇게 서류 보여주면서 이거 이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류상 이혼, 위장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위장 이혼이 진짜 이혼되고 또 탈법적인 목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날 수 있고, 이게 불법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장 이혼을 안 하는 게 좋고, 부부가 서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세금 1억 원 아끼려고 이혼할 바에 부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억 버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의 혼인생활 유지의 가치,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가치는
훨씬 1억보다 높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핫이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